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하고 정말 2차 쿠데타, 2차 내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봤더니 자 지지율이 17.3%, 일주일 전 25%보다 7.7%포인트 하락을 한 뭐 이 대통령 지지율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마저도 급락을 했고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윤 대통령 얼굴 표정이 항상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매주마다 사진을 바꿨습니다. 어허. 심각한 표정으로. 근데도 좀 꼴보기 싫네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 보는 트라우마가 와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예, 계엄 트라우마. 아니 대국민 담화 이번에 이거 2분짜리 발표하면서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섬뜩했습니다, 진짜. 그 아니, 정말 모습을 국민들은 보면서. 충격과 공포라니까요. 좀 TV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총칼 들고 들어오는데 국회에 와서 유리창을 깨부시고 의원들을 체포한 아니 의원들 체포한 다음은 누구 체포합니까? 밝힐 게 언론인들 있으면은- 체포하고 그다음 국민들 체포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게 그 공포의 단계가 있는데요. 내란 수계가 예. 할 말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장 먼저 당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국민들의 공포가 뭐냐면은 나에게 다가올 위협인데 남이 당하는 걸 먼저 보는 게 공포인 겁니다.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어디 여의도 상공위에 헬기가 뜹니까? 지금 마른 하늘에.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내란을 저는 지금 이 내란 상태가 빨리 종식이 안 되면은 저도 못 너무 살겠어요. 불안해요. 불안해서 저도 잠이 안 옵니다. 못 살겠다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에요. 제 일. 네. 우리 국민들의 일이고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성남시 분당인데 네. 분당에 있는 김은혜 국회의원도 토요일 탄핵 소추 안 표결에 들어갔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도망갔죠. 김은혜 하면은 MBC, MBN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인지도 있는 기자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조차 뻔뻔하게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말 너무 뻔뻔하고요. 국민의힘만 가면 그렇게 이것만 쫓아다녀도 되나? 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서 뭐 대통령실에도 근무했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대도 않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분당 구민을 대리하는 김은혜 국회의원이 네. 표결에 참석해서 내란 수계에 직무 정지에 동참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분당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시청하고 계신 분당 주민들은 네. 분당 구를 대리하고 있는 김은혜 국회의원에 대해서 꼭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에 반해서 안철수 의원은 평소 안철수 의원 비판 많이 했는데요. 네. 꿋꿋하게 표결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김은혜 꼭 기억해 주시고 김은혜는 꼭 심판해 달라 이렇게 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조금 전에 707 특임 단장 대령이죠. 김현태 이 대령 특수전 사령부 제 707 특임 단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눈시를 붉히면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김 단장이 뭐 이제 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부대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무능한 지휘관에 따른 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출동을 했던 그 상황에 있어서 양심 고백 또 사죄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군인들, 군 장병들이 너무나 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도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뭐 선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거는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네. 책임을 지휘고와 물어나고요. 아니, 당연히 그 더 큰 권한으로 지시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저분들은 본인의 계급에 맞게 책임을 본인의 져야 지휘권에 맞게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게 대한민국이 군사 반란이 두 차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박정희, 전두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용인할 수가 없는 네. 일이에요. 근데 그걸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가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생명 같은 그 부하 장병들을 투입하고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사과하고 눈시울을 붉히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내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맞는 책임은 지셔야 될 것이고 다만 저렇게라도 양심 고백을 뒤늦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도 탄핵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 그래도 좀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분들이 전 저렇게 양심 고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내란 중인 상황인데 이렇게 707 특수부대 책임자가 저런 군인으로서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물리력이 행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환영합니다. 다만 병사든 장성이든 지휘관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야 됩니다.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작전을 수행하면서 태업을 하고 소극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 참작이 돼야 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같은 괴물이 또다시 대통령이 돼도 두 번 다시 이 나라에서는 이런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내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조사, 수사 그리고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줘야죠. 그거는.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피해자라고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고요. 그날 새벽에 포고령을 그다음에 707 특수부대 총칼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정말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아니 그 총으로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사람을 쏘면 죽죠. 그렇죠. 살상이죠, 살상. 근데 저는요, 우리가 총기 유대하는 조직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하나가 군이고 하나 경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과 경찰에 총기를 준 이유가 그만큼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주권자들한테 들이민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너무 잘못된 일을 한 거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라고 퉁치고 넘어가집니까? 아하.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밝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저분들이 다 계급이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아. 박정훈 대령이 그 외롭게 혼자 싸울 때 그 군인들 대령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죠? 누구도 하나 박정훈 대령 편에 서 있는 사람 없던데요. 그러게요. 다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지켜줬고 예비역. 계엄도 이번에 누가 막았습니까? 경찰들은 우리 시민들 막고 있던데요. 시민들이 그 경찰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서 시민들이 총칼과 네. 맞서 싸우고 뺏었습니다. 광주 5.18 때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더 퇴행합니다. 그런 대령들 때문에 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왜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이대라는 지시를 왜 응합니까? 응하면 안 되죠. 목에 칼이 들어오고 박정훈 대령처럼 끝까지 버티는 게 군인의 자세고 참 군인의 모습이죠. 저는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안에 왜 제2, 제3의 박정훈이 없습니까? 왜 부당한 명령, 왜 이창수 검사장 같은 인간들의 명령에 검사들 다 복종합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무너지니까 아 미안하다 글쩍글쩍하면서 아 이제 와 보니까 착오한 것 같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회주의 횡행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분의 눈물과 저 대령의 뭐 성함은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은 저 707 특임 단장의 네. 저 고백을 제가 폄하할 생각 1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은 총칼을 가지고 훈련받는 네. 군인이에요. 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군인입니다. 음흠.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걸 망각했다라는 거는 네. 저는 본인의 본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김현태 대령이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국민께 사죄한다고 했지만은 이 계엄 또 이 반란에 대한 내란에 대한 책임 다 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검찰에 재발로 들어가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이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영장 뭐 청구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영장 청구에 또 어떻게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이 키를 쥐고 좀 빠르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검찰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평소? 우선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고요. 굳이 수사를 한다면 직권남용으로 축소해서 뭔가 사건의 법리를 좀 옮기려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해서도 지금 초동 수사 다 잘못했거든요. 지금 뭐 다 증거인멸하고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수사 방해행위에 저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국수본이 수사하는 게 맞고요. 네. 수사하다 보면은 이게 아마 내란죄도 워낙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또 범죄도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럼요. 뭐 살인, 강도, 절도 이런 게 아니에요. 내란입니다. 내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 그러니까 특검을 가면 특수본의 검찰이나 지금 경찰에서 주되게 수사하는 지금 국수본 이쪽 사람들이 다 특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전 들어와서 전 특검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 특검으로. 지금 국수본도 국수본부장 있지만 국수본부장 누가 사실은 지휘하겠습니까? 경찰청장이 있고 예. 계급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한다 해도 누가 믿습니까?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이 독립적이었으면 김건희 이렇게 봐줬어요? 또 열받네. 김건희 이렇게 봐줬습니까? 이제 와서 내란 수사할 때만 본인들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갑자기 황골탈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은 경찰을 중심으로 초동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안도 저는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계를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자 이번 주에 김건희 종합특검 네.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특검 발의했어요. 자 행정부로 넘어가죠. 그러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가결 집행하겠습니까? 거부하겠죠. 거부할 거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당중앙한테 혼나죠. 어? 당중앙 지금 전혀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그 내란 상태, 대한민국 내란 상태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현재도 쓰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그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이 내란 리스크를 온 국민이 지금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부모입니까? 뭐 이런 폐륜적 행태를 하는 자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까? 네. 선거 한 번 잘못했다고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토요일 행태를 보고 진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공직자고 국민들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내란이 터졌을 때 국회 본청에 코빼기도 안 보인 그런 인간들이니까 이 탄핵도 찬성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 그 몇 명 안 되는 그 가결 숫자를 볼모로 뭔가 흥정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저는 진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국민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지역 사무실이나 국회에
찾아서 뭔가 좀 항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욕설이나 이런 물리적인 행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표자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충돌을 하면은 윤석열 내란 속의 그 꼴통과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꼭 탄핵을 성공시켰으면 합니다.